안녕하세요. 포마석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공간도형입니다. 공간도형에 관련된 FM 단원별 찍기 특강입니다. 그쵸? 공간도형. 이 공간도형은 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보통 이런 말들을 많이 해. 뭐냐면은요, 공부할 때에 배워야 할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 사실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그쵸? 몇 가지 되지 않고, 몇 가지 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안 된 이론을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죠? 미적분 못지않게 정확하게 몇 가지 안 되는 개념들을요 정확히 습득하고 있어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 자체가 공간도형이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공간도형과 다음 단계 공간좌표예요. 그렇죠? 공간좌표. 이 공간도형과 공간좌표에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일단은 올해 수능에서 몇 문제 나올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은요, 수능에서요 두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매우 높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두 문제가 아니라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공간도형 자체로서는. 근데 사실은 공간도형은 우리가 이제는 그 벡터라고 하는 단원을요, 여러분 교과정부터 이제 벡터를 쪼개서 평면 벡터 그다음에 공간 벡터 쪼개놨잖아요. 그렇죠? 쪼개놔 가지고서 지금요 평면 벡터 쪽에서의 우리가 문항수를 선생님이 한 3개 정도, 그쵸? 적어도 2개, 그리고 보통 3개 정도 전범위일 때, 그쵸? 그런 걸 예상했었는데, 이 공간 도형은요 공간 벡터와 맞물려 가지고 요 다음에 이제는요 공간 벡터랑 맞물려서 요렇게 합쳐 가지고서요 4문제 잡으시면 4문제. 그리고 얼추 구성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는 기백 다 얘기해 줬잖아. 맞아요? 우리 평면 곡선 2차 곡선에서요 2개 정도 예상했어. 그쵸? 2 플러스 알파나 2 정도. 그쵸? 그 다음에 평면 벡터에서요 3개. 평면 벡터에서의 3개는요 간단한 것 1개. 그 다음에요 그닥 어렵지 않은 것들, 뭐 내적의 정의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은 사실 평면 벡터건 다음에 강의할 공간 벡터건 다 같은 얘기잖아. 수직 조건이건 평행 조건이건.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1개 정도 하고요, 해석 문제 정도 1개.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저쨌든 공간도형은요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2문제가 보통 나오고요, 전범위일 때요. 예상치야.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서는요 직접적으로 1문제 나왔어요. 물론 공간 벡터랑 합쳐가지고 4문제가 나왔지만 그래서 도대체 아니 이거 한 단원을 공부하는데 이 2문제 이하라고 하면 좀 기분이 많이 상하잖아. 상하기도 하고, 공간도형에서 여러분들이요 공간도형 공간좌표를 공부했는데 항상 보면은 점수는 안 나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주면 다음과 같아요. 일단 공간도형 들어가서 뭐 평면의 결정 조건이네, 또는 뭐니까 꼬인 위치네, 기타 등등 공부한 다음에 이미 나올 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왜? 아니 2문제나 또는 그 이하 어디 약간 공간 벡터 문제에 녹아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간 벡터 문제를 다룰 때에도 공간 벡터 자체에서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이 있잖아. 그렇죠? 평면의 방정식이 있죠. 요놈까지 학습을 해야지만이 앞서 배웠었던 여기서 구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짬뽕돼 가지고서 문제를 출제가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1.5 막 이렇게 녹아 있는 경우도 제법 많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벡터, 공간도형 거의 싸잡아서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공간도형은 굳이 말하자면은요 유클리드 기하, 좌표 성분이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기본적으로 옛날에 너희들이 중학교 때로 얘기하면은요 좌표 같은 거 좌표 평면에 좌표 부여하지 않고 뭐로 했어요? 막 보조선 그리고, 맞아? 보조선 그리고 그 다음에 합동 증명하고 막 이렇게 공부했던 거잖아. 그러한 난해함, 그 정도의 요놈과 요놈의 차이점이 있다. CF요. 차이점. 이제 나중에 뭐 좌표까지 성분까지 다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걸 가지고서요 앞서 배웠었던 구의 방정식까지 짬뽕이 돼가지고 좌표선에 놀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든지 문제를 다양하게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능에서 어떻게 돼요? 실적으로 이 파트에서 하나밖에 안 나왔었고, 그다음에 뭡니까? 추가적으로 공간 벡터가 짬뽕돼서요 결과적으로 4문제 나오는 거 맞지? 그치? 결과적으로 4문제가 나와. 자, 이제 문항 구성 9월부터요, 작년 9월부터요 문항 번호 때만 얘기해주면 대충 어떤 문제인지 감을 잡아야 돼. 그치? 작년 9월엔요 3번 문제 출제됐었고요, 29번 출제됐습니다. 3번 9번 작년 9평이야. 그러니까 3번이면은요 아유 무슨 문제일까? 뻔하잖아요.
공간 좌표상에서의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뭐 이런 거야. 그렇죠? 거저주는 문제다. 그렇지? 이 문제 내분점 문제 나왔습니다. 공간 좌표에서의 내분점이요. 그렇죠? Z좌표 하나 추가되는 것. 그죠? 자, 29번은요. 이거는 이제 공간 도형상에서 물었는데 여기서 물었던 거는요. 이면각하고요. 이면각의 정의,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요. 이런 것들의 활용이야. 그렇죠? 나올 건 뻔합니다. 알겠어요? 뻔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공부할 것도 별로 없었는데 문제 풀면 죽겠지. 문제 풀면 죽겠잖아. 왜요? 쉬운 건 너무나 쉬워. 근데 어려운 건 넘사벽이야. 이 넘사벽 문제를 건드냐 못 건드냐가 바로 공간 도형의 핵심이 어디가 있다? 요 29번 문제 이 위치에 있는 것. 준 킬러 문제나 킬러 문제. 29번 위치 요 문제가 있다 이거야. 그렇죠? 29번 문제. 자, 10월입니다. 10월에는요. 예, 이건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교육청 모의고사죠. 얘는요 15번하고 27번이요. 15번 20번. 자, 열나 쉽고요. 좀 꽤나 어렵고 많이 어렵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요? 이때는 이건 교육청이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능에서는 좀 벗어나 있어요. 그렇죠? 벗어나 있긴 한데 15번 27번 나왔던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요 9가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요 뭐 접선 9, 그 다음에 뭡니까? 여전히 삼수선이요. 네, 삼수선. 그렇죠? 삼수선이니까 우리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삼수선 정리는요. 우리가 완전히 활용까지를 잘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해야 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 알겠어요? 이건 착착착 삼수선 바로 쓸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보조선 형태로 짝짝 그어서 당연히 이렇게 그으면 직각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학습을 하셔라. 그렇죠? 자, 27번은요 정사형 나와요. 정사형이요. 면적을 이용한 정사형이었었는데요. 정사형을 통한 이면각, 여전히 이면각 세타 구하는 게 나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9월 10월 채워진 다음에 11월 달에요. 11월이 수능이죠. 작년 수능에 선생님이 2문제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2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는요 8번 하나 딱 나왔어요. 번호 때 보면 알겠죠. 그렇죠? 문제가 쉬울까 어렵까? 쉬웠겠죠. 쉬운데요. 외분점 하고요. 하나 묻는 게 외분점이고 X축에 있는 공간상에 있는 X축에 있는 점이었던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간에 매우 간단한 문제 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세 문제가요. 세 문제가 번호 때 걸렸던 게 지금 12번, 24번, 29번 12번, 24번, 29번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렇죠? 14, 29. 그 문제가 이래요. 봐요.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12번 같은 경우에는 XY 평면은 공간도형에서 배우는 거 맞잖아. 그렇죠? 이거 하고요. 일반적 평면의 방정식은 여기서 배우죠? 맨 마지막에 여기서 배우지. 여기서 배워. 알겠냐? 여기서 배우니까 일반 XY 평면하고요. 일반적 평면 이루는 이면각 세타. 그러니까 얘는 이면각을 묻긴 물었는데 얘도 이면각을 묻긴 물었는데 이 이면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공간 도형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공간 벡터까지 가서요. 일반적인 평면의 법선의 방정식. 그다음에 XY 평면의 법선의 방정식은 뭐 법선은요 0, 0, 1로 잡든가 이제 맘대로 잡아서 그렇죠? 두 법선이 이루는 각 그렇게 푸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문제의 공간 도형이 녹아있기는 녹아있지만 뭡니까? 어차피 일반적인 평면의 방정식까지 풀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 알겠어요? 다음에 24번은요. 이건 구요. 구하고 평면입니다. 그렇죠? 구하고 평면 관련된 문제가 나와서요. 이것도 여전히 평면의 방정식을요. 풀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거죠. 구하고 평면. 자, 29번 문제는요. 여기서는요. 수직 삼수선 정리를 쓸 수도 있었던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 벡터 문제였었지만 공간 벡터에 관련된 맥시멈 미니멈 직각으로 이뤘을 때 그때요. 뭐 크기의 최대값, 크기의 최대값이었다. 그렇죠? 기억하기에. 하여튼 공간 벡터 정사면체 내에서 막 놀고 있는 공간 벡터의 크기의 최대값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 풀 때 뭐 삼수선 정도요? 그럼 봐봐.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올해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간도형 공부를 하는데 공간도형 몇 개 나와요? 고작 해봤자 2개. 알겠어요? 2개 나온다. 다음에 작년 수능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공간 벡터가 세 문제가 나오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XY 평면 또는 구 또는 약간의 삼수선 공간적인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가 이 정도까지. 그렇죠? 이거야. 이거기 때문에 지금 학습을 올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렇죠? 올해 학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공간도형 나올 거 뻔하잖아. 뻔하니까 어떻게 공부하면서 당연히 응응응 하는데 일단은 직선과 선생님이 다 이런 거 찍어놓은 거 잘 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 알고 있죠?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기 위한 조건 뭡니까? 평면상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평면이 포함하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과 수직이면요, 요 직선은요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고 평면에 있는 어떤 직선과도 수직이다. 평면에 포함된 어떤 직선도 수직이다. 여기에서 증명되는 삼수선의 정리가 가장 중요해. 알겠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쓱쓱쓱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삼수선의 정리 문제를 많이 풀어라.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그리고 얘가 왜 90도 이 보조선을 왜 그리지? 이 선을 왜 그리지가 중요해. 그쵸? 공간도형 문제 풀 때는요. 그냥 주어진 대로 풀면 당연히 안 풀리죠. 그러니까는 핵심적인 지점을 이어서 이러한 선을 왜 그려서 이 삼수 정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알겠냐? 매우 중요해. 다음에요. 공간도형에 관련된 건요. 이놈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죠? 정사형 중요하죠. 정사형은요. 항상 면에다가 그림자가 생긴 면에다가 수직으로 내리 꽂는 거니까 수직으로 내리 꽂을 때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 넓이에 관련된 정사형이 있잖아. 그쵸? 맞아. 이때요. 길이에 관련된 정사형은요. 당연히 원래 있던 정사형 L'은요. 원래 있던 길이 L에다가 코사인 세타 1 이게 뭡니까?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 원래 있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2 이게 이면각이죠? 이게 이면각이죠. 이때의 정사형 S'. 따라서요. 정사형 관련된 정사형을 이용해서요. 이러한 직선과 면이 이루는 각 또는 뭡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관한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원래 나중에 넓이 그다음에 각을 알아서요. 정사형된 길이나 넓이 또는 그림자의 길이나 넓이라고요. 원래 있던 길이나 넓이 이런 것들 얼마든지 정사형 자체를 물을 수가 있다고 알겠죠? 이때 세타 구분 잘해서 이 두 가지를요. 냥냥냥냥 수능 관련된 학습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요. 완전히 구워 삶아 먹어야 되겠냐? 뭐라고? 완전히 구워 삶아 먹어야 돼. 다음 공간 좌표 가서는요. 선생님이 이론 때도 얘기했지만 공간 좌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고장 나오는 게 뭡니까? 내분점, 외분점, 중점, Z좌표 하나 추가된 것들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 중에서 특히나 하나 더 얘기하면요. 구의 방정식이요. 이것도 구에 관련된 선생님이 일반적인 그림 그려놓고 구와 직선, 구와 평면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는 하되 잘 봐. 2개 나오는데요. 요런 거 좌표 문제 나올 확률 제법 높고요. 제법 높아. 간단한 2점짜리 또는 3점짜리 문제로 거저주는 문제로 나올 확률이 제법 높다는데 이런 것도 많이 틀려. 이런 것도 정답률 90%, 80몇 프로 되면 이게 참 곤란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공부 좀만 해도 좌표 쪽에서 공부 좀만 해도 2개 중에 하나 맞는 거야. 29번 그런 위치에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요 정도 학습하시고 구의 방정식은요. 원의 방정식에다가요. Z좌표 하나 추가된 거니까. 근데 구는요. 이제 원일 때는 원은 직선과만 놀았잖아. 구는 직선하고 놀 수도 있고요. 평면하고 놀 수도 있고요. 그쵸? 또 문제가 좀 공간 도형 자체가 어려워지면요. 구가 막 몇 개가 접구, 구 4개가 막 접해 있는 것 이런 구에 관련된 공간 도형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고 기출 문제도 있으니까 구에 관련된 학습을 좀 꼼꼼히 해두셔라. 원이 중요하지 공간에서는 구가 중요해. 알겠냐? 자, 우리 평면에서는 삼각형 중요하죠? 정삼각형 같은 거 중요했었잖아. 그쵸? 공간 도형에서는요. 정사면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평면에서는 원이 중요했었죠. 그죠? 공간 도형에서는 구가 중요하니까 구에 관련된 그냥 단순히 공식으로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것 정도 이상으로 구와 평면, 접평면, 접선, 그죠? 또는 구와 구, 외접할 때 특히 구가 3개가 막 외접해. 이런 공간 도형 문제 자주 나왔어서 구의 크기가 반지름이 다른데 그런 것들이 외접할 때 기타 등등 구에 관련된 입체 학습 다음에요. 정사형 삼수선 요 3가지를 잘 정리하시면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 알겠냐? 먹어주고 혹여나 공간 도형에서 이번 수능 때 29번 준 킬러나 킬러 문제로 나왔을 때 요 놈을 처리하는 거는요. 요거는 학습이 상당히 더 이루어져야 돼. 그렇지? 이건 단순하게 뭐예요? 30번과 더불어서 단순하게 우리가 어떠한 갖고 있던 기본적인 문제집에 대한 예제 유제 수준 이런 거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를요. 푸는 법을 알았어.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자, 선생님이 강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점, 직선, 면 이런 위치 관계를요. 내가 잘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그림도 크고 깔끔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석에 관련된 것들 특히나 뭡니까? 삼수선,
다음에 정사형 활용 내리 찍었을 때 과연 어디에 찍힐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능동적인 학습, 그러한 해석 학습을요 꼭 해놔야 된다. 그렇죠? 요한 문제를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 도형이 올해도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학습하면 당연히 충분히 점수 획득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학습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해석 문제나 29번 문제, 이 공간에 관련된 문제가 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조선 잘 그리고 삼수선 정리 잘 활용하는 것 플러스 정사형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요 늘 염두하고 학습해야 된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